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요즘 반도체가 뜨겁습니다. 반도체 주가도 뜨겁지만요. 용인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김성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발언을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논쟁이 이제 촉발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부 반도체 벨트 이 발언을 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전북 지역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이전 대안부지로 새만금을 거론하면서 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정쟁 소재로만 다루기에는 전북, 나아가서 비수도권이 처한 현실이 너무 절박한데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를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현실성은 이란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천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 도민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면서 전북에 송전선로가 들어온다고 한두 곳도 아니고 전북 지역 대부분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지금도 전북과 지방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조달하는 구조인데 언제까지 지역이 희생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입지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은 전력을 생산하고 환경 부담까지 하는 그런 부담을 계속 같이 안고 있는데요. 정작 반도체 나 첨단 산업 일자리는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어서 산단 재검토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소멸 시대에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항만 넓은 부지를 갖춘 만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대안지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이 함께 대응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깐 주목받는 선거용 이슈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전력과 입지 등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부권으로 산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전북의 새로운 기회인 만큼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전북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들이 좀 큰데요.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송전탑 건설백지화 진안대책위원회 이현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고요. 이봉렬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매니저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은 사전에 녹음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흔히들 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체를 한번 얘기해보죠. 여기는 사실 크게 다른 두 곳의 산업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4개가 들어설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6개가 들어설 계획인 국가산업단지, 이 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건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에 착공했지만 삼성전자가 들어올 계획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달 22일에서야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국가산단한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한 게 지난달 19일이에요. 착공 올해 말쯤 하겠다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재검토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일반 산업단지보다는 되돌릴 여지가 지금 충분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님, 사실은 애초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 선정 과정 자체가 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3년 3월 15일 날 이거 이제 산자부가 발표를 했고 24년 12월 26일 날 이 내란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이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 산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부지 일단은 어떤 산업을 배치할 것인가 산업의 첨단 산업 배치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은 어디에다 조성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력 그다음에 용수 그다음에 기반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이제 걸리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1년 9개월 만에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게 윤석열 1호 국정 브리핑이 그때 1,200억 날린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뭔가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기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그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이었고 발표를 먼저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전력 대책 만들고 발전소 부지 짓고 물은 어디서 가져올 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상태에서 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는 이제 전력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일반 산업단지는 대략 2018년부터 이제 일반 산업단지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내가 왜 지금 와서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데 그나마 이제 거기는 그래도 뭐 자체로 자기들이 이제 뭐 LNG 발전소를 짓고 또 다른 데서 끌어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10기가와트 분량의 전력이면 원전 10기 분량이고 뭐 대한민국 전체 전력 소요량의 10% 정도를 사용하는 거고요. 물량은 환경부가 따진 게 107만 톤, 경기연구원은 조금 더 많이 잡았는데 167만 톤이거든요. 요 정도면 수도권 550만 명이 하루 쓰는 물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릉 그 가뭄 사태에서 봤듯이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 문제, 전력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사업 계획이 진행됐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한 이게 반도체 말 대왕고래 프로젝트고 졸속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석 의원님, 예. 금방 이정현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전기, 전력 문제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뭐 이런 비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지난해부터 전북을 비롯해서 전남, 충청, 강원, 뭐 초고압 송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죠. 근데 이 갈등도 결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가 지금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원래 용인의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는 사실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게 8월에 이제 그 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첨단 산업 그 촉진에 관련된 무슨 그런 조치법이 특별 조치법이 하나 있는데 원래 법 규정에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하게끔 돼 있었어요. 이런 첨단 산단을 지정할 때 이거를 법을 바꾸고 풀고 나서 용인에다 강제로 집어넣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전기 같은 경우도 좀 과소평가한 게 좀 있죠. 그래서 뭐 23년 7월에 그러니까 발표되고 4개월 뒤에 원자력 학회에서 벌써 나와요. 용인에 지금 필요한 총 전력량이 삼성하고 SK가 이야기하는 것만 하면 맥스는 한 20기가도 필요할 수 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제 뭐 대책 없이 막 밀어붙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그 뭐 K 반도체 관련 토론회 대통령이 참석한 여기에서 그 이제 보고된 바로는 그 일반 산업단지의 6기가 그리고 저기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가 들어올 국가산업단지 9기가 뭐 이렇게 지금 그 정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보는 거는 지금 이번에 SK가 120조에서 600조로 투자를 늘리면서 시설도 더 첨단화하고 규모도 1.5배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최대 SK만 10기가 그리고 삼성은 변동이 없으니까 삼성 것만 10기가 그래서 한 20기가를 기본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시스템 LSI 파운드리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한다면 이제 HBM 같은 그 AI 특화되어 있는 첨단 반도체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걸 선단 공정이라고 그래요. 가장 첨단에 있는 공정들은 EUV라는 장비가 대표적인데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이 선단이 갈수록 첨단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돼 있거든요.
통상 또 그 4년마다 장비를 교체를 해야 돼요. 반도체 공정을. 그러면 그 공정 교체할 때 전기가 20%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이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5기가와트라고 한다면은 원전 15개. 우리나라 원전 15기 우리나라 전국 전체 그 최대 전력 수요량이 6분의 1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분석이 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전기를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특히 호남, 강원 이쪽에 그 초고압 송전선로를 예. 지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지금 확산하고 있고 예.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전국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 처음이고요. 그렇죠. 전국 단위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한 장관의 그 바람 파장도 사실 뭐 작지 않은데요. 예. 그 이후에 청와대가 새해 들어서 좀 이전 논란에 대해서 선을 긋긴 했어요. 뭐 예.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검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 사실 이재명 정부가 그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이게 국정과제 맨 앞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 만나는 결정적인 지점. 뭐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가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이정희 대표님 예. 그 초고압 송전선 백지화 대책위원회에서도 쭉 활동해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중심에 놓고 얘기한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논란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4년 7월 17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이 송전탑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이게 과거야 밀양이나 이런 데처럼 뭐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 석탄 화력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어디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수도권으로까지 보낸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생에너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쓰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게 이제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최적화된 게 재생에너지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뭐 저희 처음부터 기업이 내려오고 송전탑은 이제 가라. 그러니까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든지 아니면 기업이 내려오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모든 이 송전선로 크게 보면은 한 8개의 큰 라인들이 대부분 다 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들이 화성, 평택, 용인으로 대부분 가고 있더라. 네. 그 끝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송전선로의 끝은 용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작은 곳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력의 16.5%를 국가산단에 쏟아붓는 거고 뭐 더 나가면 20% 정도를 거기다 붓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송전탑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은 송전탑을 지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송전탑 싸움은 뭐 강원도가 싸움할 때는 강원도, 그다음에 충남에서 당진 쪽에서 싸움할 때는 당진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정말 무더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송전탑을 짓게 된 이유가 바로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반도체 국가산단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이거를 지역으로 좀 내려보내는 것들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송전탑 운동의 시작과 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지난 여치 보면 산골 주민들이 이 송전탑 문제를 들여다보고 하니까 용인 문제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거를 국가적인 중심 문제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현석 의원님, 예. 이정희 대표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은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서도 예. 이 송전망 신규 건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송전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상치 않다. 예. 이런 거는 조금 인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초기에 처음 그 용인 반도체 산단 지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23년 3월에 발표를 하잖아요. 22년에 밑작업을 좀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정식 명칭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22년 2월에 처음 법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개정이 22년 12월 31일 날 일어나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 단지를 지정하려면 국가 균형 발전에 입각해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로 돼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22년 8월에 양향자 의원이 그 처음 개정안을 내면서 그 12월 달에 개정이 되는데 뭘 집어넣냐면 그 전략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전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한테 맡긴 겁니다. 기업에 맡겨서 들어간 데가 용인인데 전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잖아요. 네. 그해 22년 12월에 처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오고 10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23년 4월에 공표가 돼요. 그런데 발표가 3월에 있었잖아요. 네. 3월에 발표하자 산업부하고 한전이 TF를 만들어요. 1차, 2차 회의를 2번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 그 장기 송변전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우리 뒷산으로 송전탑이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사람들이 벌써 계엄을 결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8차 송변전 계획 2년마다 합니다. 9차 송변전 계획만 해도 8차 때는 아예 신규 계획이 없었고요. 9차 때는 4개가 들어가요. 신규 계획이. 그 선로만 가지고. 그런데 11차 때 무려 34개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역에 동시에 그것도 5년 안에 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송전 선로 건설은 우리 밀양 때 느꼈잖아요. 굉장히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좀 정리를 하면 용인 산단 지정할 때 국가 균형에 문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지웠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대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수도권 1국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행위인 거고 거기서 무리가 있어서 강제로 송변전 선로를 갖다 하겠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24년 7월에 한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타 면제 보고서. 명백하게 용인으로 가는 송전 선로를 위해서 그 한 4조 정도 되는 돈, 3조 7천억인데 4조 정도 되는 그 자금을 쓴 투자를 하는 거를 예타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 문서가 공지가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10차 때 세워진 송전탑 건설 계획은 모조리 용인을 위한 거였다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용인에 있던 거를 비수도권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예. 애초에 비수도권에 있어야 했던 거를 원래대로 그렇죠. 찾아오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 계세요. 근데 지금 김성환 장관 발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언론, 그다음에 수도권 지자체 중심으로 갈등이 좀 확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논란 자체가 지금 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어떤 초과압 송전설로 둘러싼 사회적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아리백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건지, 뭐 용수 공급 문제 둘러싼 그 지자체 간 갈등 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정희 대표님?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도권은 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뭐 전공정, 후공정, 뭐 소부장 기업들이 다 있고 이제 인력들이 충분하다, 인재들이 충분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수도권 이전 예를 들면 재검토 불가론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어찌 보면 경기도나 용인의 입장은 그렇다고 쳐요. 어쨌든 자기들이 다 계획을 잡아왔는데 이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좀 이상한 건데 현재 보시면 보수 언론과 경제지 쪽에서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건 정말 그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사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수도권 1극 수호 세력, 그러니까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세력을 옹호하는 집단과 내지는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시 반도체 산업의 기본 인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과 전기가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인재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실 이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를 더욱더 육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서 지역이 별도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저는 지역으로 좀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그 또 국가 알리백 산단들을 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있는 풍부한 곳에 알리백 산단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용인에 저렇게 많은 사실상의 알리백 전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을 용인에 몰아놓은 상태에서 그 송년선로로 해가지고 그 전기를 공급한다라고 보면 사실 지역에 만들어지는 아리백 산업단지는 쓸 수 있는 전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반드시 기업이 좀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현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반도체 경쟁력은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크게 두 가지 전환을 이야기하잖아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AI로 인한 디지털 전환. 두 가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네. 그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도 사실 수도권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이봉열 기자님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건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건 생태적으로도 한계라는 건 물이 없다는 얘기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특정 지점에 너무 많은 전력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총전력의 절반을 거기다 용인이란 한 곳에 몰아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정말 가능하냐. 보통은 경쟁력을 할 때는 효율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리스크도 따져야 되거든요. 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몰아놨을 때 반도체 경쟁력이 있느냐. 또 필요한 핵심 자원인 에너지를 공급 못했을 때, 그래서 만일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또 뭐에 연결됐냐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10%밖에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다가 모든 소비시설, 아니 그 산업시설을 몰아놓고 그것도 첨단시설 한 곳에 몰아놓으면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고 있고 지금 대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전쟁에 관련되는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런 위험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한 곳에 모아놓은 게 바로 위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도 나눠야 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생각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는 지역의 자원과 사람과 돈을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네.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어떤 안정성, 그렇죠. 성장, 경쟁력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여유가 네. 있고 생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네. 인력 면에서도 저는 이게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완공을 2052년까지 보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30년간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면 충분히 키우는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인 것 같아서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현실성은 이란 주제로 그 송전탁 건설 백지화 진안대책위원회 이현석 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데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 제일 중요한 문제이자 뭐 논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사실 전기인데요. 이번에는 그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과 이 전기 전력 문제에 관해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광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반도체는 전기와 용수의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하죠.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주장도 사실 그 전력 공급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 수도권 언론 주장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그 계획대로 뭐 완공을 하면 여기에 전력 공급 가능합니까? 네,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혼자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총 10기가와트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네. 초기에는 뭐 3기가와트는 가스 발전, 나머지 7기가와트는 이제 외부 송전선로로 융통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 7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3, 4, 5kV 초고압 송전선로 7개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하나 건설을 하는데도 대략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이제 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전력의 문제는 이게 송전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많은 전력을 외부에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이걸 보통 이제 전압 안정도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미 수도권은 최대 전력 수요 기준으로 43기가와트인데 이미 건설된 송전 설비 용량만 거의 48기가와트, 49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송전 설비만 생각하면은 이미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장거리 송전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200km가 넘는 이제 장거리 송전을 하게 되면 송전하는 과정에서 이 전압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이 한 60%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전압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는 전체 전력 설비 수도권에 연결된 송전 설비 용량이 45기가와트를 넘는데 실제 허용하는 송전량은 그거의 25%인 한 13기가와트에서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34만 5천 볼트, 그러니까 3, 4, 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송전 설비 용량이 보통 4기가와트인데 그거 1기가와트씩밖에 송전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4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해놓고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은 한 차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낭비적인 고속도로를 7개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낭비고 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 시간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부에서의 전력 공급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전력은 LNG 발전소를 자체 내 건설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에너지 전환, 알리백 시대에 실효성이 있나요? 네, 수소 가스 발전을 지금 삼성이 이제 가스 발전을 3기가와트 초기에 3기가와트를 가스 발전으로 충당하고 또 아리백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나중에 가서는 가스 발전을 개조해서 이제 거기에 수소 연료를 혼소, 그러니까 섞어서 연소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전기요금이 저렴한 호주라든가 중동 이런 곳에서 대규모 수소 개발 사업들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최소 50% 이상의 전력이 그냥 중간에 낭비가 돼야 됩니다. 효율이 너무 낮아서 대부분 다 사업을 폐기를 했고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가 2050년까지 수소 발전량의 비중을 전망을 했는데 그게 0.1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발전량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 중에서 12시간만 가동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그만큼 이제 이게 수소 발전은 그냥 비상 발전용으로만 사용을 해라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가스 발전을 했다가 나중에 수소로 전환하겠다라는 삼성의 계획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SMR 이야기를 이제 주로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제 구두상으로 몇 번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SMR은 세계적으로 SMR 하겠다라는 업체들은 우후죽순처럼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뉴스케일 사례처럼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 SMR 기술에서 앞선 업체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이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이제 유타주에서 이 SMR을 사용할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모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난 2024년 초에 이제 이 사업을 폐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네. 비용이 계속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그 설계 수준에서의 그 비용 평가 대비 이걸 그 현실화 시킬수록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력을 쓰려던 그 유타주의 전기 소비자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 떠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좀 수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계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SMR이라는 거를 추진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거를 현실에 반영을 했을 때는 이 비용이 여전히 너무 비싸다. 이것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지금 이걸 상용 발전으로 지금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 회사의 전기 공급도 또 그 내부 회사의 자체 발전도 사실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이제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의 전력 수요 자체가 네. 이미 지금 공학적인 수단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계에 도달한 지 이미 오래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스웨덴 사례처럼 그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용 전력 수요는 좀 지방에 자연스럽게 좀 분산시키는 것이 지금 이게 수도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금방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 재생에너지만 있다고 기업이 뭐 저절로 뭐 지역으로 가진 않을 테고요. 그 네.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 네. 이 산업과 기업이 비수도권을 옮겨가도록 만드는 어떤 제도와 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 이런 걸 사실은 스웨덴이 가장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이 수도권인 그 스톡홀름 인근의 그 남부 지역의 전력 수요가 너무 높고 또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전압 안정도 문제 때문에 이제 정전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을 하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이 하지만 인구는 적은 북부 지역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이라든가 교육 여건 개선, 뭐 교통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을 지난 뭐 4, 5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왔는데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좀 지역에 좀 이런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자녀 교육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제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좀 설계를 해서 네. 지역들이 좀 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기업들이 지역으로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 포럼 석광훈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반도체 회사 매니저인 오마이뉴스 이봉렬 시민기자와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그 이봉렬 시민기자 인터뷰 들으시고 이후에 안호영 국회의원과 인터뷰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봉렬 시민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봉렬입니다. 네. 30년째 반도체 업체에서 일해오셨죠? 예, 저 한국에서 한 15년 했었고요. 이제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 20년 정도 반도체 쪽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잘 아는 또 그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현장도 잘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보내오는 기사나 코멘트들이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사실 오래전부터 그 꾸준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예. 논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이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경쟁력이 악화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정말 비수도권으로 가면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잃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근거는 지방에 팹을 지으면 수도권의 인재가 이른바 남방 한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말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호남권에는 인재가 없나요?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예, 호남 인구가 500만 명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는 세계 유수의 반도체 팹이 15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인구가 600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주 노동자들 빼면 실제 싱가포르아는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도 반도체 팹을 운영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싱가포르보다 호남이 인재 수급이 훨씬 더 용이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반도체 팹은 생산 시설입니다. 연구소가 아니고요. 네. 그 첨단 인재들, 석박사급 인재들은 용인이나 서울의 종합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청주 이런 쪽에 있는 팹들은 거기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산 팹에는 사실 학사 출신만 해도 충분하고요. 네. 실제로는 학사 출신 또는 그 이하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서 고급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생산력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방에 가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수도권 언론에서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 비수도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본 입장에서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태생적이고 근본적인 한계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용인에 있는 것을 느닷없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지방에 조성되어야 될 클러스터가 정책 당국자들이 마음대로 수도권으로 옮긴 겁니다. 네. 수도권에 빼앗긴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19년에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을 용인에 지정할 때 그때 수도권 공장 총량제 때문에 원래 그곳에 산단을 지정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뭐 네. 공청회든 뭐 시민 의견을 듣든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토지 보상 정도만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지방에 지어야 될 반도체 산단을 용인에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서 지방에 되돌려 놓자는 겁니다. 네. 그게 제 주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미 예. 짓고 있는 공장을 옮기자 이런 주장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1공장뿐입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2공장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에 유치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역시 전기하고 용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맞습니다. 전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문제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한 전기를 용인에서는 지금 수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수도권에 원자력 반도체 팹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16개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남이나 강원도에서 전기를 끌고 가야 하는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 우리나라 온 국토에 송전 철탑을 세우고 고압 송전선을 까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LNG 발전소를 이미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새로 지어질 팹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는 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30년 이후에는 아디백을 못 맞추면 반도체를 안 사겠다고 이미 못을 박았고요. 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를 구하지 못하면 팹을 지어도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전기를 그쪽에 공급할 방법도 없습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 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 반도체 팹을 짓는 것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LNG 발전소도 사실은 이게 화력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발전이 지금 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어떤 중장기적인 탄소 중립 정책, 탄소 중립 계획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상반되는 일일 텐데요. 이걸 예, 예,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잘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 반도체 업체에서 오래 일하셨잖아요. 그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뭐 예. 사실 정부가 강제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고요. 그 기업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 대안 등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예. 그 보시기에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걸까요?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국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에 진행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계획을 지금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도체 폐에 필요한 전기, 용수, 부지 모두 다 정부가 나서서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이 자기 땅을 사서 거기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기업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다툼을 벌이고 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는 호남에서 네. 정부와 해당 지자체와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사실은 수도권에서 폐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호남에서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빨리 반도체 폐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일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고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정부와 상의를 해서 네. 호남권의 아리백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하는 게 네. 훨씬 더 이익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부 이전이 이게 예.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더 안정성을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네. 기존의 생태계를 쪼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용인의 하나의 별도의 생태계 그리고 호남의 별도의 생태계가 생겨서 서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거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 반도체 전문가인 오마이뉴스 이봉렬 시민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죠. 완주 진안무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 서 계신데요. 그 수도권 언론의 집중파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분야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국회 소관상임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네. 잘 아시겠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잖아요. 초고압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 문제의식이 김성환 장관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와 경기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목소리는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 이거 같습니다. 의원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이전 지금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된 SK 공장 팹 네. 그거를 제외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계획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네. 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전기 문제인데요.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약 한 15에서 16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송변전 사업 54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연 중에 있고 네. 또 동해안에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가 하남 동서울 변전소로 오는데 네. 그게 좀 막혀가지고 8년째 지금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상당히 지연될 거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네.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나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 네. 이거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지방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기와 용수 문제 때문에 공장을 네. 짓는다 하더라도 용인에 짓는다 하더라도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거다. 불확실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전 반대 측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주요한 주장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면 비수도권을 옮기면 안 된다. 뭐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연구개발력이 다 수도권에 모여 있는데 비수도권으로 가면 인재가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장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있는 여러 실증 사례와 비춰보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사람은 따라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울산, 처음에는 울산도 없었지만 자동차 사람이 들어오면서 울산에 대도시가 형성이 됐고 거제도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해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에 지금 SK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약 7조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또 해남 같은 데도 지방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삼성 SDS가 2조 원이 넘는 AI 컴퓨팅 센터 이런 거 지금 짓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이런 데도 대만에 말하자면 동서남북으로 지방에 분산시켜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일본의 구마모토 이런 데도 지방이거든요. 미국도 사막에다가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그 대규모로 그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정비 여건들을 잘 갖춰주면은 인재들은 사람들은 올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지방의 또 반도체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 새만금을 한다 그러면은 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서울에 있는다 하더라도 이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취직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네. 얘기가. 그 공공연하게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이른바 그 뭐 남방 한계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아까 네. 말씀하신 연구개발 인력과 생산 인력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비수도권에도 충분히 인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네. 뽑으면은 경쟁률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그분들 뽑아서 다 지역에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이런 보수라든가 또 정규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데 용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정치권 그리고 수도권 언론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그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 실제로 이런 그 기업 여도로 이전하느냐 문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수백 조를 투자를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존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왕이 확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어떤 그 산업단지가 용수라든가 전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네.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 계획의 어떤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해서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적절하게 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그 앞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최근에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용인 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떤 용수라든가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서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입주하게 될 국가 산업단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입주할 예정인 국가 산업단지는 이게 사실은 뭐 재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직 착공도 안 했고 네. 말하자면 용지 그러니까 땅을 이제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하는 단계, 협의하는 단계 그런 네. 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용수라든가 전기 공급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충분히 그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 이거는 사실 뭐 기업이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네. 문제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그 조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좀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는데 네, 그 계획을 세울 때 말하자면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네, 충분히 돼야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를 결정할 때 윤석열 정권 2024년 12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얘기죠.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국가산단에 2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수도권 구급에서 그걸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고 결국은 저기 그 동해안이나 혹은 그 호남에서 전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끌고 올라갈 때 과거에 그런 송첩탑에 관련 밀양 사태라든가 봤을 때 이런 갈등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특히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 경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정쟁 소재로만 다뤄지면 안 되는 게 그 우리 사회, 그 한국의 미래를 규정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금석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민주당과 정부에서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뭐 예를 들면 호남과 혹은 호남이나 아니면 전북이나 용인이나 이런 특정 지역의 유불리 따지는 문제로 돼서는 안 되고 네,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미래 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전북만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또 용수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용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점검해보고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도 우리 당에서도 이제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당과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지역 간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 전체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간의 대립이 아니라 한국 국가 전체의 이익이 무엇이냐 이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판단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은 굉장히 네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그 대안 지역 중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하나가 새만금일 텐데요. 그렇죠. 새만금이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계통 연결, 뭐 정지여건 조성, 뭐 인력 양성 이런 뭐 중장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업 스스로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뭐 세제 지원, 전기요금 차등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뭐 이런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의 에너지 지산 지소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 종합적인 이런 그 패키지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은 저는 이제 개통 연결 문제라고 봐요. 네, 개통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좀 발전에 착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전이나 이런 관련 유관부처하고 쭉 협의를 해서 올 29년 12월까지는 개통 연결할 수 있도록 네, 대책을 세우도록 좀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전기가 생산되고 개통이 연결되면 아리백 산단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3단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들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요거를 빨리 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업의 아리백 산단 들어왔을 때는 전기요금을 말하자면 깎아줄 수 있도록 네, 할인해주고 또 이곳에 들어올 때는 그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주거라든가 하는 그 정규 여건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도 이번에
그 아리백 3단법이라고 그러는데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논쟁이 한순간 그 지나가는 논쟁이 아니고 사실 전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논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도 준비해야 될 거는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그 전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문제는 그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북 정치권 모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의원 등도 그 제각각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정현 대표님, 이현석 의원님, 그 관련해서 전북 정치권이나 뭐 중앙 정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겸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정현 대표님. 그 일단 김관영 지사나 이원택 국회의원은 이제 뭐 동반 성장, 기능 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집중 구조를 인정하고 나서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전북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패배주의적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전북 정치권이 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힘있게 좀 내주고요. 이것을 바꿔낸 연후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호남권 내에서 했던 기능 분담이라든지 공정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현석 의원님. 지금 용인 반도체 공장을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거기에 최대 한 20기가 정도까지도 아마 전력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20기가를 공급하는 방식이 지금 호남에서나 뭐 다른 전국에서 끌어오는 송전탑에 기대하거나 LNG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원실 감축 계획에 의하면 인천하고 충남에 몰려 있는 대한민국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전력이 거의 2배가 수도권에 늘어나고 현재 쓰고 있는 거에 그런데 그 2배 기존의 전력을 감당하는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인 반도체 계획이 정말 타당한지를 진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논의가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확인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수준에서 진행하던 건 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각 지방은 스스로 이 반도체 산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공장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전환, 에너지 전환과 그 AI를 대표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전환의 병목을 잡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고요. 이 반도체는 생태계라는 게 구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정주 여건, 인력 공급, 관련되는 모든 에너지 인프라, 용수 인프라, 도시계획들 이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역에서 먼저 움직여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네. 한 목소리로 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 그걸 받기 위한 준비가 지금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전라북도는 전력 자급률이 100%가 아닙니다. 70%대밖에 안 되고요. 네. 7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자급 못 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발전 사업 하겠다 그러면 개통관리라고 접속이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이 단합된 목소리 이런 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호남은 전기가 전라북도는 전기가 부족한 곳입니다. 지금 더 많은 전기가 세워져야 되는데 막혀 있는 상황이고 이걸 풀어야 되고 지산 지소를 하려면 전력 계통이 다릅니다. 기존의 AC망 고압 송전망이 기대한 전력망이 아니고 태양광에 맞는 분산형에 맞는 전력망 투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 곳에 말했지만 한전은 입장이 있어서 쉽지 않는 여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전이 안 움직이면 국가도 못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그거를 전라남도가 스스로 그걸 풀어가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도 우리 산단 현재 진행 중 운영 중인 산단 뭐 전주 산단 완주 산단 이런 것도 지금 알리백으로 빨리빨리 전환하는 실천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무엇이 부족하다.
우리 개통에서 뭐가 부족하고 시설에서 뭐가 부족하고 제도에서 뭐가 부족하니까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들려서 좀 아쉽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자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한 목소리로 앞으로 용인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내려올 거고요. 절반이라도 내려올 거고 이 절반은 준비된 곳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좀 더 한 목소리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터놓고 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현실성은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했던 주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제라는 얘기일 텐데요. 에너지 전환과 산업지형 대전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지, 수도권만 살아남아 반쪽짜리 국가가 되는 암울한 미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송전탑 건설 백지와 진안대책위원회 이현석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